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어제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승무패 41회차에 들어온 14경기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진행을 했던 승무패 회차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이번 승무패 41회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경기력적으로는 잡아내기 힘든 이변 결과를 잡아내기 위해 패턴 징크스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서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승부 등이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 해당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독식 나만의 픽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을 통해 먼저 경기력적인 분석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픽을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 픽을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폴더 고배당을 추구를 하고 지난 73회차에서는 24.3배당의 적중 픽이 나왔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포함을 해서 50.6배당, 60.8배당, 그리고 MLS 경기들까지 끼워 넣어서 41.5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다폴더 고배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본전픽, 복구픽을 구성을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조합픽만 공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경기들은 간단하게 코멘트까지 작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000명이 넘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이 매 회차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직접 구매를 하는 조합픽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축구토토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풋볼살롱의 축구토토 승무패 최종 픽을 이미지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까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하시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멤버십 가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무패 41회차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첼시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첼시가 이번에도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이 처음으로 4연승을 거둔 팀이 됩니다. 이러한 최초의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첼시의 승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첼시와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12경기 결과가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첼시 기준으로 5승 7패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이번에 맨시티를 상대로 4연승이 힘들다는 가정하에 승패가 갈린다면 맨시티 쪽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처럼 맨시티 소속으로 자신이 이전에 뛰었던 팀을 상대로 연속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이 과거 맨시티 소속으로 친정팀 뉴캐슬을 상대로 4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크레이크 벨라미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와 맨시티의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첼시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맨유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의 승리로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빌라를 상대로 37승을 거뒀는데 이러한 수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이 특정 팀을 상대로 거둔 최다 승리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맨유가 빌라를 상대로 천정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한 3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모두 페널티킥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을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와포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트로이 디니 선수인데 트로이 디니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4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타이 기록까지는 잘 세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 타이 기록을 넘어서서 최초의 기록, 최고 신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트로이 디니 선수와 나란히 타이 기록으로 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적인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취향껏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타이 기록까지는 잘 세워지는데 타이 기록을 넘어서 신기록이나 최초의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 관점이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의 제시 링가드 선수가 지난 2월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11골을 넣고 있는데 레스터 시티의 이에아나초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링가드 선수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골을 넣을 경우에는 이 자신의 맨유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3경기 연속골을 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링가드 선수의 연속 득점포 행진이 이번 빌라전에서 멈출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경기는 그래서 맨유의 승리 이변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에버튼과 노리치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은 최근 노리치와의 리그 홈 경기 7경기에서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1패가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019년 11월 홈 경기 0대2 패배였습니다. 에버튼의 공격수 그레이 선수가 골을 넣으면 자신의 1부 리그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최근에 그레이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타이 기록은 잘 세워진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레이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다니엘 파르케 감독이 2019-20 시즌에 강등을 당했는데 그 강등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5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1부 리그 역사상 한 감독이 최다 연패를 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파르케 감독이 연패 기록을 조금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리치의 공격수 테무 푸키 선수가 2019-20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노리치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골 28골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13골을 혼자서 넣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나온 2골 모두 푸키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이 푸키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다니엘 파르케 노리치 시티 감독의 연패 행진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쯤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에버튼이 노리치의 천정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리즈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올 시즌 홈 2경기에서 5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리즈가 지난 홈 9경기에서 실점한 것과 동일한 실점입니다. 굉장히 수비가 불안한 리즈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리즈는 개막 후에 5경기에서 3무 2패로 올 시즌 승리가 없는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1부 리그 역사상
첫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적은 지난 1935-36 시즌이 유일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리즈가 승리를 거두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리즈가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햄이 리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리그에서 리즈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난 시즌 이미 웨스트햄이 리즈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는데 이번에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리즈를 상대로 3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3연승을 달성하게 되면은 72년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웨스트햄이 의외로 리즈를 상대로 고전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든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햄의 주포 공격수인 안토니오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이 유력한데 이 안토니오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상하게 리즈만 만나면 작아졌습니다. 최근에 리즈를 상대로 9경기 무득점인데 안토니오 선수가 잉글랜드 팀들 중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지 못한 상대팀이 리즈이기 때문에 또다시 안토니오가 리즈 징크스를 이어간다면 웨스트햄이 의외로 리즈전에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만큼은 의외로 리즈의 첫 승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리즈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는 경기력적인 측면을 더해서 제가 승패를 추천드렸는데 패턴 징크스 분석은 철저하게 패턴과 징크스만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즈의 승리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스터와 번리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승리 또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최근 강등권 순위 팀들과의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은 15골이나 하고 있고 실점은 단 2골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등권 순위 팀들의 킬러로서 레스터 시티가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최근 리그에서 치른 홈 10경기에서 번리 상대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번리를 상대로 이 패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는 올 시즌 총 17명의 선수들만 경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선수들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번리인데 선수는 가장 적은 선수를 쓰면서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은 29세 135일로 가장 고령의 연령층을 자랑하기 때문에 번리가 체력적인 누수가 가장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리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전 소속팀인 레스터를 상대로 4골을 넣고 있는데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7골, 울버햄튼을 상대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친정팀이었던 레스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크리스 우드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레스터 시티 원정 경기에서 크리스 우드가 모두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번리의 크리스 우드가 레스터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승리나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포드는 뉴캐슬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승점 19점을 따냈습니다. 이는 와포드가 특정 팀을 상대로 얻은 최다 승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와포드가 뉴캐슬의 천적 면모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승리 또는 무승부로 패배를 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격팀이었던 풀럼을 2대0으로 꺾은 바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에 승격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포드가 이번에 1부 리그로 올라온 승격팀이라는 점에서 2연승이 힘들다고 본다면 무승부나 패배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와포드와 뉴캐슬의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승리나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10번 경기로 들어와 있는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이 1부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지난 1947년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당시에 1대1로 비긴 바가 있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브렌트포드는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고 리버풀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가장 최근에 리그 홈 경기에서 브라이튼에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2월에 홈 경기 연속 3연패를 당한 이후에 브렌트포드가 홈 경기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승격팀들을 상대로 27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뿐입니다. 승격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22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았고 특히 이 1패가 지난 시즌 풀럼의 홈에서 0대1로 패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의 흐름과 이 무승부가 조금은 있었던 양상을 본다면 브렌트포드전에서 최대치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득점을 할 경우에는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와 함께 런던 연고팀을 상대로 13골로 최다 타이 기록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 기록은 어느 정도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이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사우스햄튼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무패 울버햄튼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 두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이러한 두 번의 무실점 경기 횟수는 지난 24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무실점 경기를 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스햄튼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 울버햄튼과의 5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2019년 4월 3대1 승리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5경기 중에서 4경기는 선제골을 넣고도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울버햄튼만 만나면 작아진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었습니다. 5승 4무 1패로 사우스햄튼의 천적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를 종합을 해 본다면 이번 경기 역시 울버햄튼 사이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는 무승부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1회차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입니다. 저는 무나 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지난 2013-14 시즌 이후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처음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스날이 토트넘을 상대로 리그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램스데일 골키퍼가 리그 2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1대0 2연승을 거뒀는데 아스날 역사상 선발 첫 3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한 골키퍼는 알렉스 마닌거, 다비드 오스피나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램스데일 골키퍼가 토트넘을 상대로도 무실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에 부임한 10명의 감독 중에서 부임 후 첫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를 승리로 이끈 감독은 2020년 7월에 무리뉴 감독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최근 9명의 감독들은 부임한 뒤에 아스날을 상대로 첫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5무 4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 울버햄튼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온 누노 감독 역시 아스날과의 첫 경기에서 승리까지는 힘들다고 본다면 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인 11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다름 아닌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패배까지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9경기 패턴 징크스 분석을 통해서 이변 결과를 예측을 해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승무패 41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왔던 승무패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회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올려드린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적인 분석을 베이스를 깔아두시고 이러한 패턴 징크스 분석 결과를 야무지게 결합을 하신다면 이 독식픽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